자, 액세스 실전 모의고사 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1번이고요. 문제 바로 보면서 한번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1번 파일 열었고요. 작업 1번. 운송 내역 보고서가 잘못된 레코드 원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원본을 상세 판매 내역 쿼리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저장까지 합니다. 그랬어요. 레코드 원본 연결하는 문제예요. 레코드 원본 연결하는 거는 레코드 원본도 그렇고요. 컨트롤 원본도 마찬가지고요.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디자인 보기에서 속성창 가시고요. 레코드 원본이나 컨트롤 원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탭에 있다고 했어요. 요거를 연결을 시키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운송 내역이라는 보고서예요. 자, 보고서, 운송 내역 보고서 있고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디자인 보기 창이 열렸으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 있어요. 만약에 속성 시트가 없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그죠? 디자인 탭 맨 끝에 가보시면 속성 시트라고 하는 메뉴 보이셔요. 클릭하셔서 이렇게 여시고요. 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이 속성 시트 아래쪽에 선택 유형 해갖고 보고서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른 걸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아래쪽에 자세히 보기 단추 누르셔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 있는 거고요. 예, 변경하시면 되고요. 자, 바로 밑에 데이터 탭 있어요. 이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이 지금 판매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상세 판매 내역이라는 레코드 원본으로 변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식작성기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레코드 원본 보시면 자세히 버튼하고 오른쪽에 점점점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점점점 버튼이 식작성기 버튼이에요. 이거 눌러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기 단추 눌러서 상세 판매 내역이라는 쿼리 보이실 수 있어요. 예, 여기서 클릭하셔서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저장합니다까지. 그러면 빠른 실행창에서 저장 됐죠? 예, 창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2번 문제 갈게요. 자, 작업 2번. 상세 판매 내역 쿼리의 내역을 제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판매 금액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단순 요약 쿼리를 만듭니다. 그랬어요. 이 쿼리의 제목을 제품별 판매 금액 평균으로 설정합니다. 자,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랬죠. 자, 여기서 단순 요약 쿼리 또 뭐가 있다고요? 단순 상세 쿼리라고 하는 거 있다 그랬어요. 자, 단순 요약 쿼리나 단순 상세 쿼리는 어디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법사 쿼리 마법사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는 평균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만들기로 가야 되겠죠. 만들기에서 쿼리 마법사, 그죠? 클릭 하시면 네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단순 쿼리 마법사 확인. 자, 원본 선택하시는 거예요. 원본이 뭐냐면 상세 판매 내역 쿼리의 내역이라 그랬죠. 상세 판매 내역이 원본이고요. 자, 쿼리라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테이블 및 쿼리 자세히 보기 단추 눌러서 상세 판매 내역 쿼리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필드가 뭐냐면 제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판매 금액의 평균값 계산할 거죠. 그러면 제품명 필드랑 판매 금액 필드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제품명 선택하셔서 오른쪽으로 넘기고요. 판매 금액은 맨 아래쪽에 있네요. 선택하셔서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돼요.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상세 쿼리를 할 거냐, 요약 쿼리를 할 거냐 두 가지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평균 값을 계산하는 요약 쿼리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럼 요약 선택하시고 요약 옵션에서 판매 금액의 평균 체크. 그죠? 확인.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선택한 거는 제품명하고 판매 금액하고 두 개 필드를 선택을 했지만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필드가 자동으로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제품명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합계 평균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판매 금액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거기서도 필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평균 선택하고 확인, 다음 클릭. 그렇죠? 자, 어떤 제목 지정하실 거예요? 제품별 판매 금액 평균. 그죠? 제품별 띄고 판매 금액 띄고 평균. 그렇죠? 자, 마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쿼리 실행이 된 거예요. 네, 쿼리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창닫기 단추 눌러서 닫아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단순 요약 쿼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 성장률 쿼리에서 2018년 금액을 2017년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성장률이라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필드 추가. 근데 무슨 필드냐면 이게 계산 필드 추가하는 거예요. 자, 식은 2018년에서 2017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2018년 나누기 2017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성장률이라는 게 필드 이름, 필드명이 성장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쿼리를 저장하고 쿼리 선택은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성장률이라는 쿼리에다가 성장률이라는 필드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률 쿼리를 먼저 열어야 되겠죠? 예, 먼저 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성장률이라는 쿼리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그죠? 이 맨 마지막 필드에다가 성장률이라는 필드를 추가를 하는 건데 이거는 계산 항목이잖아요. 자, 쿼리 계산 항목은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캡션이 되는 거고요. 이 캡션이 필드 명이겠죠? 필드명 콜론 한 다음에 계산식을 적어주는데 이 계산식이 2018년 금액과 2017년 금액을 나누는 거잖아요. 또 하나 2018년 금액과 2017년 금액이 지금 위에 눈금 보시면 2017년 금액, 2018년 금액 이렇게 해서 필드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필드 이름을 그대로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주의할 거. 그렇죠. 대괄호를 무조건 붙여야 된다. 그렇죠. 대괄호 붙이고 필드명 대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계산식을 만들어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장률이라는 필드 이름 캡션이잖아요. 성장률 콜론 하시고 그죠? 계산식을 쓰는데 대괄호 2018년 금액 대괄호 닫고 나누기 그죠? 2017년 금액 대괄호 닫고 이와 같은 식을 여기 필드명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클릭하시고요. 자, 캡션 성장률이라고 하는 필드명이에요. 콜론 하신 다음에 대괄호 닫고 2018년 금액 대괄호 닫은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 기호 쓰시면 돼요. 다시 대괄호 열고 2017년 금액 대괄호 닫은 다음에 엔터. 그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시고 구조가 필드가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바로 저장 단추 누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이 결과 그룹에 있는 실행 이 녀석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실행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셔도 무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창닫기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계산 필드 추가하는 방법 기억해 두셔야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4번.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제품 아이디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합니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죠? 자, 제품 목록 테이블. 예,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당연히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처음에 있는 이 제품 아이디 이걸 기본 키로 간다 그랬어요. 기본 키 설정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기본 키라는 메뉴 선택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위에 이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 있는 기본 키라고 하는 이 메뉴 클릭하시는 방법. 예, 두 가지 방법 클릭할게요. 앞에 이렇게 노란색 열쇠 모양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저장하셔야겠죠? 저장하시고 창닫기 하시면 4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갈게요. 자, 5번. 거래 업체 목록 테이블에 업체명 필드를 포함하도록 상세 판매 내역 쿼리를 수정합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문제는 뭐예요? 이 상세 판매 내역이라는 쿼리에다가 거래처 거래업체 목록 테이블의 업체명 필드를 끼워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거래업체 목록을 불러야 돼. 상세 판매 내역을 불러야 돼. 그쵸? 상세 판매 내역 쿼리를 열은 다음에 뭘로? 디자인 보기로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업체명 필드를 추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세 판매 내역 쿼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위에 이 눈금 위에서 거래업체 목록이라는 테이블을 불러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세 개 테이블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테이블을 추가로 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디자인 탭에 테이블 표시, 그쵸? 테이블 표시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도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테이블 이름이 거래업체 목록이죠. 자, 거래업체 목록 선택하시고 추가, 닫기. 그러면 거래업체 목록 추가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필드가 업체명이라는 필드죠. 자, 업체명 필드 더블 클릭하시면 맨 뒤로 붙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결과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행 단추 누르고 난 다음에 저장하셔도 되고 바로 그냥 저장하고 마무리하셔도 되고. 네. 자, 그럼 저장하시고 마무리, 닫기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6번 문제 갈게요. 자, 6번. 성장률 쿼리에서 성장률 필드의 값을 백분율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수정합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자, 필드의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디자인 보기에서 속성창. 그죠? 속성이에요. 속성. 자, 그럼 성장률 쿼리 열게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그리고 성장률 필드죠. 자, 성장률이라는 필드가 어디 있어요? 그러네. 여기 맨 마지막에 있네요. 우리 아까 항목 추가한 거. 그죠? 필드 추가한 거.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속성 시트 보이죠? 만약에 이 속성 시트가 없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요? 쿼리 도구 디자인 탭 맨 끝에 속성 시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 탭에서 두 번째 형식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메뉴 있어요. 이 형식 메뉴에서 자세히 보기 단추 눌러갖고 백분율. 그쵸? 백분율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돼? 구조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하시고 닫기 하시면 6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 문제 갈게요. 6월에 판매한 내역만 표시하도록 판매 내역 테이블을 필터합니다. 그랬어요. 필터. 자, 테이블에서 어떤 내용을 필터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디자인 보기나 이런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거예요. 자, 그럼 판매 내역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했고요. 여기에 이 판매일이죠. 이렇게 데이터 시트로 들어가면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자체 필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판매일에. 그래서 판매일에서 자, 일단 필터 클릭하시고요. 여기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6월 자료만 걸러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날짜 필터 보시면은
내일인 경우, 오늘인 경우,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 이렇게 쭉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6월 자료만 할 거니까 맨 밑에 있는 기간 내의 모든 날짜 하게 되면 이렇게 분기가 있고 월별로 구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6월 선택하시면 6월 자료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이게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쿼리라든가 뭐 보고서, 폼인 경우는 뭐 디자인 보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뭐 폼 보기에서 보고서 보기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앞에. 네, 이렇게 하시고 저장,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 풀어봤어요.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프로젝트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보면서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 2번 파일 열었고요. 작업 1번 왼쪽 가로 탭에는 도서 목록 폼을, 오른쪽 가로 탭에는 회원 폼을 표시하는 회원 도서 목록이라는 탐색 폼을 생성합니다 했어요. 예, 탐색 폼 생성합니다. 자, 이 문제는 탐색 폼 만드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탐색 폼은 어디 있었냐면 얘도 만들기 탭에 있어요. 만들기 탭에 보시면 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폼 그룹이겠죠? 폼 그룹의 탐색이라는 메뉴 안에 우리가 만들 게 가로 탭이거든요. 예,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들기 탭 가셔서 폼의 탐색이죠. 자, 누르시면 가로 탭, 뭐 세로 탭 왼쪽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는 지금 가로 탭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 탭 선택할게요. 탐색 폼 화면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추가에다가 폼을 만들어 넣는 건데 저희는 왼쪽에는 도서 목록 폼이라는 걸 넣어야 돼요. 그러면 왼쪽 모든 액세스 개체에서 도서 목록이라고 하는 폼을 드래그해다가 이 세로 추가 왼쪽에다가 이 핑크색 I자 기억나시죠? 갖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도서 목록 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회원 폼 갖다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랍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드래그해서 세로 추가 앞에다가 회원 폼을 드랍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실행해서 저장. 자, 폼의 이름이 뭐예요? 회원 도서 목록이에요. 회원 띄고 도서 목록이라는 폼으로 확인,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하시면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갈게요. 자, 2번 신규 회원.csv 파일. 아, 이거 텍스트 파일이네요. CSV 파일의 데이터를 회원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파일의 첫 번째 행에는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인 거죠. 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인 거죠. 자,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오기 및 연결하셔야 되고요. 텍스트 파일이에요. 자, 파일 이름 찾아보기 할게요. 여러분들 압축 푸신데 실전 모의고사 2회 보시면 신규 회원이라고 있어요. 선택하시고 열기. 자, 그리고 여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원본 데이터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기존 테이블에 다가 기존 테이블로 레코드를 가져올 거냐. 근데 지금 뭐예요? 회원 테이블에 추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음 테이블, 기존 테이블 중에 회원이라는 테이블로 가져오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하시면 되고, 너비는 뭐 별도의 내용 없으니까 구분자, 구분으로 가면 됩니다. 다음. 자, 여기가 중요하죠. 파일의 첫 번째 행에는 필드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했으니까 첫 행에 필드 이름 포함, 이거 체크를 하셔야 회원 아이디, 이름, 나이, 성별, 이 제목, 타이틀이 레이블로, 필드 이름으로 빠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다음. 자, 테이블의 이름이 뭐예요? 별도로 없죠. 회원 테이블로 가져오게 할 거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마침.
하시면 가져오기 단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 열리는데 그런 지시사항 없으니까 그대로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 작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 도서 테이블에 신규라는 설명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자, 설명 추가하는 방법은 해당 테이블이나 폼이나 쿼리나 해당 객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서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맨 밑에 보시면 테이블 속성 있어요. 클릭. 자, 여기 설명에다가 신규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하시면 3번 작업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4번. 도서라는 테이블에 분류, 도서명, 가격 및 대여라는 필드를 사용하여 대여 및 보유라는 쿼리를 만듭니다 했어요. 쿼리. 대여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예 아니오 데이터 형식을 지정합니다. 아, 이거는 매개 변수 쿼리라고 하는 거네. 자, 매개 변수 쿼리라는 거는 일단 쿼리 디자인이죠. 쿼리 디자인 화면에 그 눈금의 조건에다가 쓰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규로 만들어야 되죠. 예, 신규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디자인 클릭. 자, 디자인 눈금 나왔고요.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이 뭐예요? 도서라는 테이블이죠. 자, 도서 테이블 선택하시고 추가 닫기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필드를 이 눈금에다 넣어야 돼요. 분류, 도서명, 가격, 대여 4개. 자, 방법은 2가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자, 분류 더블 클릭해서 넣는 방법. 두 번째는 뭐? 이 필드에 더보기 단추 해서 도서명 그 다음에 가격 이렇게 하시는 방법. 네, 2가지 어떤 방법을 쓰셔도 된다 그랬죠. 자, 대여 더블 클릭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여 및 보유라는 이거는 쿼리 이름이에요.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대여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래요. 어디에다가? 이 대여라는 필드에 대여라는 매개 변수를 쓰래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이 조건 끝에서 2번째 있는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매개 변수 내용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필드 이름 쓰듯이 이건 필드 이름이 아니에요. 대괄호 하시고 대여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게 매개 변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여라는 매개 변수 조건은 된 거고 예 아니오라는 데이터 형식 지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해당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쿼리 도구 디자인에 가셔서요. 맨 끝에 표시 숨기기 매개 변수. 예, 쿼리 매개 변수라고 하죠. 클릭 하시면 매개 변수 내용과 데이터 형식 지정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매개 변수의 내용이 우리 조건 쓴 거랑 똑같이 쓴다 그랬어요. 대괄호 열고 대여 대괄호 닫고 그리고 데이터 형식에서는 예 아니요 라는 형식 지정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확인 하시고 저장해야 되겠죠? 빠른 실행해서 저장. 자, 쿼리의 이름은 대여 및 보유라는 이름의 쿼리예요. 자, 확인 하시면 대여 및 보유라는 쿼리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창닫기 하시면 되고요. 자, 4번째 작업 매개 변수 쿼리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됐죠? 다음 갈게요. 자, 5번 회원이라는 폼에 회원 아이디 필드에 컨트롤 팁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자,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해당 컨트롤 위에 마우스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여기 메뉴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예, 밑에 요 상자 나오는 거 이걸 컨트롤 팁 텍스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속성 창에 있어요. 속성 창에 컨트롤 팁에는 100010부터는 신규 회원이라고 표시합니다.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했어요. 자, 회원이라는 폼이에요. 그죠? 자, 회원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원 아이디라는 필드. 자, 요거죠. 여기에 컨트롤 팁 텍스트 추가합니다 했어요. 자, 요거 열어 놓으시고 속성 시트 열어야 되겠죠?
자, 폼 디자인 도구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그죠? 클릭 하시고 나서 이 컨트롤 팁 텍스트는 어디 있냐면은요. 기타에 있어요. 예, 컨트롤 팁 텍스트는 기타 탭에 있습니다. 기타 탭에 컨트롤 팁 텍스트 이렇게 5번째 있죠? 여기에다가 100010부터는 신규 회원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1010부터는 신규 회원 엔터 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죠? 아, 0이 3개예요. 100010 그죠? 네. 자, 0 하나 지울게요. 100010부터는 신규 회원 됐죠? 자, 저장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저장하시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프로젝트 2번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수고하셨고 프로젝트 3번에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작업 1번 선정 내역 폼의 레코드를 도시 필드를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뭐 알아야 되냐면 정렬을 하는데 폼의 정렬은 어디서 하냐면 폼을 더블 클릭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 예,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는 거는 우리 정렬에서는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이 있었잖아요. 알파벳 순은 그렇죠. 오름차순 정렬이죠. 네, 선적 내역 폼을 더블 클릭해서 예, 폼 보기 한 다음에 해당 필드, 도시죠. 도시 필드 클릭하시고 홈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 가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죠. 자, 알파벳 수는 오름차순이라 그랬어요. 자, 오름차순 클릭 하시면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저장하기 하고 창닫기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자, 다음 작업 갈게요. 자, 작업 2번 선적 계산 쿼리에서 수주일 필드를 숨깁니다. 쿼리를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자, 선적 계산 쿼리고요. 자, 이거는 필드를 그냥 단순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라든가 레이아웃 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쿼리 보기 하시고요. 그리고 이 수주일 필드 해당 필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 필드 숨기기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자, 디자인 보기나 레이아웃 보기나에는 이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필드 숨기기라고 하는 게 메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빠른 실행해서 저장 창닫기 할게요. 자, 작업 2번 간단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고요. 3번 갈게요. 자, 작업 3번 선적 보고서라는 보고서에서 운송업체 필드를 기준으로 레코드를 그룹화합니다 그랬어요. 자, 특정 레코드를 기준으로 보고서에서 그룹화하는 거는 어떻게? 그렇죠. 디자인 보기를 일단 간 다음에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신 다음에 디자인 탭에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 있었어요. 이것을 클릭하셔서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고 하는 창을 띄운 다음에 그룹 추가 하시면 어떤 필드를 그룹화할 건지 기준으로 그룹화할 건지 나오죠. 자, 운송 업체를 기준으로 그룹화하라 그랬어요. 자, 됐죠? 저장 닫기 하시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작업 갈게요. 자, 작업 4번 선적 보고서라는 보고서의 여백을 넓게 가로 방향으로 수정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 어디서 해야 돼요? 그렇죠. 디자인 보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레이아웃 보기나 이런 데서 작업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하시는 게 유리해요.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 작업하시고 여백 그래서 넓게 하시고요. 용지 방향은 가로로 지정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레이아웃 보기에서 작업하셔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 단추 눌러서 레이아웃 보기 한번 해볼게요. 레이아웃 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도 보고서 레이아웃 도구에 페이지 설정 탭이 있거든요. 여백, 넓게,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가로 방향 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저장
하시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여백이라든가 용지 방향, 즉 보고서의 페이지 설정 메뉴는 레이아웃 보기에서 하셔도 되고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하셔도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관계없다는 거 정리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프로젝트 3번 문제 봤습니다. 자, 다음 프로젝트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4번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까요? 자, 작업 1번 exchange rate.xlsx 통합 문서와 연결된이 중요해요. 여기 연결된 환율 계산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새 테이블 만드는 건데요. 엑셀 파일과 연결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이게 뭐예요? 그렇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죠. 자,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오기를 하는데 원본이 누구냐면 엑셀 파일이에요. 엑셀 클릭 하시고 저희 경로 찾아가 볼게요. 자, exchange rate라고 하는 아이 있죠? 선택하시고 열기.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다 해봤고 이번에는 뭐예요? 연결 테이블 만들어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첫 행에 열머리글이 있죠? 넘버, 제품명,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고 다음. 자, 연결 테이블의 이름이 뭐냐면 환율 계산이에요. 자, 환율 계산 제대로 돼 있죠? 뭐 수정하실 필요 없이 마침. 자, 파일에 연결했습니다. 확인창 나오고요. 자, 연결되는 거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다음 작업 넘어갈게요. 자, 작업 2번 실적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상기 실적 필드 아래쪽에 상기 실적을 상기 목표로 나누어 달성률을 보여주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이 필드의 레이블은 달성률로 지정하고 값은 상기 실적 나누기 상기 목표로 계산합니다. 이 필드의 백분율 형식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필드 추가하는 거고요. 계산 필드 추가하는 거예요. 어디에? 보고서에. 그쵸? 자, 그러면 실적 보고서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상기 실적 필드 아래쪽에, 그쵸? 이 상기 실적 아래쪽에 레이블도 달아주고 계산 필드도 추가하고.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한다고요? 디자인 탭에 텍스트 상자, 그쵸? 텍스트 상자 추가하면 레이블하고 텍스트 상자하고 컨트롤하고 두 개 같이 들어가니까. 자, 클릭하시고 상기 실적 아래쪽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바운드 시켜야죠.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취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언바운드라고 한 데다가 직접 수식을 입력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서 데이터 탭이죠. 데이터 탭에 있는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입력하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 컨트롤 상자가 좀 더 넓으니까 여기다 직접 하시는 거 괜찮아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얘도 식이니까, 계산 식이니까 이퀄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기 실적 나누기 상기 목표. 자, 상기 실적과 상기 목표가 뭐예요? 그죠? 필드명이죠. 필드명이니까 당연히 대괄호 하신 다음에 상기 실적 대괄호 닫고 나누기 슬래시 다시 대괄호 연 다음에 상기 목표. 그죠? 목표 대괄호 닫아주시고 엔터. 그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애가 얘가 캡션 레이블이잖아요. 이거 이름을 달성률로 바꾸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 13이라는 거 지우시고 달성률 엔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저장 하신 다음에 창닫기 단추. 자, 이 필드에 백분율 형식 지정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속성 시트에서 형식 변경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백분율 형식을 지정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컨트롤, 바운드 되어 있는 컨트롤 선택하신 다음에 형식 탭이라 그랬죠. 형식 탭에서 형식, 여기에서 자세히 보기 단추 눌러서
통화라든가 백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실 필요 없다 그랬고요. 자, 창닫기 하시면 2번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갈게요. 자, 작업 3번. 실적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부서명 레이블의 캡션을 영업부서로 변경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적 보고서 당연히 디자인 보기 해야 되겠죠. 자, 디자인 보기에서 창 여시고요. 자, 부서명 찾아갈까요? 부서명 레이블, 부서명 여기 있네요. 자, 부서명 레이블이면 얘예요. 얘의 캡션을 지금 현재 부서명으로 되어 있는 걸 영업부서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럼 두 가지 방법.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속성 시트의 캡션. 그죠? 근데 얘는 부서명 레이블의 캡션을 영업부서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직접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이 캡션이라는 메뉴에서 변경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예, 여기서 부서명을 영업부서 엔터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보고서를 저장합니다. 저장했어요. 그리고 창닫기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작업 4. 실적 분석 백업 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문서 폴더에 백업합니다. 그랬어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예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저장해서 고급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백업.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클릭이 아니라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액세스 파일이 열려져 있는 폴더가 자동으로 저장 폴더가 지정이 돼요. 여기다 저장하시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문서 폴더에 백업합니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왼쪽 창에서 문서를 클릭하시고요. 예, 문서 클릭하시고 파일 이름은 실적 분석 백업이죠. 실적 분석 백업. 그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4에 출제된 문제 4문제 여기까지고요. 다 한번 풀어보셨어요. 그렇게 난이도 높진 않죠. 액세스 과목은 종목은 이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문제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하시면 문제 수는 많지만 천천히 하시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예, 충분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4번 하시고요. 다음 프로젝트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프로젝트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 5번 파일 열었고요. 자, 작업 1번. 연간 지출 내역 테이블에서 요일 필드를 숨깁니다. 예. 앞에 프로젝트에서 한번 해봤었죠. 네, 테이블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필드를 숨길 때는 디자인 보기나 뭐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해서, 특히 테이블인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작업한다 그랬어요. 자, 연간 지출 내역 테이블 더블 클릭하고요. 자, 요일 필드를 숨길 거예요. 자, 요일 필드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필드 숨기기 있어요. 그죠? 클릭하면 사라지죠? 숨겨지죠? 그리고 나서 창닫기 하면 예, 구조가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겠죠? 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번 좀 기네요 문제가. 자, 마법사를 사용하여 매월 지출 항목별 총 금액이에요. 자, 금액의 총계 를 보여주는 월별 지출한 금액이라는 쿼리를 만들 거예요. 연간 지출 내역 테이블의 각 지출 항목의 날짜별 레코드를 단순 쿼리로 만든 다음에 크로스탭 쿼리를 사용해서 월별로 지출된 금액의 합계를 보여줍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했어요. 자, 크로스탭 쿼리 만들 거고요. 크로스탭 쿼리에서는
행머리글, 열머리글, 그 다음에 계산 항목 이런 것들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행머리글인 경우에는 어떤 건가? 예, 행머리글인 경우에는 지출 항목별, 그죠? 지출 항목별 총 금액이에요. 자, 각 지출 항목의 날짜별 레코드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머리글은 지출 항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머리글인 경우 열머리글은 날짜가 되는 거예요. 자, 지출 항목의 날짜별 레코드를 그쵸. 그리고 나서 계산 항목은 어떤 거? 금액의 합계, 금액의 총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만들기에서 쿼리 마법사죠. 두 번째에는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 확인. 자, 원본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는 연간 지출 내역이라는 테이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 잘 봐야 되니까 연간 지출 내역 테이블에 그랬어요. 그죠? 자, 연간 지출 내역 테이블 선택하시고 다음. 자, 여기 행머리글이에요. 행머리글. 행머리글이 뭐라 그랬어요? 지출 항목이 행머리글이라 그랬죠. 자, 지출 항목 넘겨주고요. 다음. 자, 그 다음에 열머리글. 열머리글은 날짜가 된다 그랬어요. 날짜 선택하시고 다음. 그런데 날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연도를 할 건지 분기로 할 건지 월로 할 건지 날짜를 할 건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줄 월별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월로 그룹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 자, 뭐의 합계? 금액의 합계. 금액의 총계. 그렇죠? 금액의 총계를 구하는 거예요. 다음. 자, 쿼리의 이름은 뭐라고 했냐면 월별 지출한 금액이라 그랬죠. 월별 지출한 금액. 그죠? 하시고 마침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쿼리 실행은 지금 된 거니까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됐고 닫기 하시면 되죠. 자, 이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번. 지출관리라는 폼을 사용하여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폼을 표시하도록 옵션을 설정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않습니다 했어요. 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실행할 때 자동으로 해당 폼, 이 지출관리라는 폼을 실행하도록 하는 거겠죠. 자, 이건 어디로 간다? 그렇죠. 파일에서 옵션으로 가는 거예요. 파일의 옵션에서 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폼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지출관리라는 폼을 열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폼 표시에서 어떤 거? 지출관리라는 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자, 지정한 옵션을 적용하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됩니다. 확인. 닫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않습니다 라는 지시사항이 나온 겁니다. 자, 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4번. 연간 지출 내역 테이블에서 쇠 레코드를 입력할 때 날짜 필드의 기본값이 그랬어요. 기본값. 오늘 날짜 되도록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 테이블 열 때마다 열고 어떤 새로운 자료 입력할 때마다 오늘의 날짜가 자동으로 찍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기본값 중에 오늘 날짜 자동으로 입력되는 함수. 그렇죠? 데이트라는 함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연간 지출 내역 테이블에서 오른쪽 단추 디자인 보기 하시고 누구예요? 날짜 필드죠? 날짜 필드에 필드 속성 가보시면 네 번째 기본값 있어요. 여기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데이트라는 함수를 쓰시는데 괄호 열고 닫고 쓰시는데 여기 이 테이블 디자인에서의 기본값에는 등호, 는을 넣지 않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 는 데이트 괄호 열고 닫고 하셔도 무방해요. 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값에는 등호를 넣지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고 저장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일부러 등호를 넣어 봤어요.
자,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맨 밑으로 내리면 그쵸, 오늘 날짜 이렇게 찍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5번에 대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프로젝트 6번 가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6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6번 데이터베이스 파일 열었고요. 작업 1번 보겠습니다. 하반기 테이블에 레코드를 판매 테이블에 추가하는 하반기 판매 추가라는 쿼리를 만듭니다. 자, 추가하는 쿼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추가 쿼리라고 하죠. 자, 넘버 필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쿼리를 실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판매 테이블이 원본이고요. 이 테이블에다가 하반기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추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파일을 열어야 되냐면 추가할 테이블을 열어야 되겠죠. 추가할 테이블을. 네, 그래서 즉 하반기 테이블을 연 다음에 하반기 테이블에 있는 넘버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필드를 판매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예요. 자, 하반기 테이블을 열어서 추가를 해야 되니까 자, 이거는 추가 쿼리라고 하는 거 만들기로 가야 되겠죠.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하신 다음에 자, 원본만 열면 돼요. 자, 하반기 테이블만 열면 돼요. 하반기 선택하시고 추가 닫기. 자, 요렇게 둘레 5개 필드들이 있는데 넘버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필드만 눈금에다 등록시키면 돼요. 자, 반기 필드 클릭하시고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수량 클릭. 그럼 4개가 되겠죠? 자, 드래그해서 필드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드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 디자인 탭에 5번째 추가라고 하는 아이콘 보이죠? 이게 추가 쿼리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추가 누를게요. 자, 추가할, 그러니까 어디에다 추가할 거냐? 테이블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판매 테이블에. 자, 자세히 보기 난치 눌러서 판매. 근데 이 판매 테이블은 현재 데이터베이스죠.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이 추가라고 하는 메뉴에 판매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이 이렇게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전체가 다 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실행하고 저장하고 종료시키면 되는데 지금 상품 이름이라는 필드처럼 추가 항목에 비어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반기 테이블의 필드는 상품 이름이라는 필드인데 이 판매 테이블에는 상품 이름이라는 필드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입력하시던지 아니면 클릭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상품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필드가 뭐가 있어요? 그쵸? 상품명이죠? 예,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행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저장 하는데 이 저장하는 쿼리의 이름이 하반기 띄고 판매 띄고 추가라고 하는 필드죠. 확인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고요. 추가 쿼리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비어있는 필드가 존재한다. 이거 놓치시고 그냥 바로 실행하고 저장하시면 오답 확률이 되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작업 2번 상품 데이터 테이블에서 변동비 필드에 개당 변동기라는 캡션을 추가합니다 했어요. 캡션을 추가. 자, 테이블의 어떤 특정 필드에 캡션 추가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상품 데이터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자, 3번째 변동비 필드 클릭하시면 여기 5번째 캡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개당 변동비라고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엔터 치시고. 그쵸? 자, 저장하시고 예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작업 3번 제품 판매 수량 쿼리에서
상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수량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고요.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랬어요. 자, 쿼리에서 레코드를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자, 디자인 보기로 가야 됩니다. 제품 판매 수량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상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상품명 있죠. 정렬 있고요. 자, 오름차순. 그 다음에 수량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랬으니까 일단 뭐 실행해보는 거예요. 자, 위에 실행 단추 클릭하시면 정렬된 상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빠른 실행에서 저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번. 상품 데이터 테이블에 상품명, 가격 필드와 판매 테이블에 반기, 거래처 코드, 수량 필드를 포함하는 상품 판매 폼이라는 폼을 만듭니다. 하위 폼의 이름이 판매 폼인 데이터 시트 형식의 하위 폼을 만듭니다. 자, 하위 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기에서 폼 디자인 가는 거예요. 폼 디자인 간 다음에 먼저 기본 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에서 하위 폼 삽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폼 디자인 하신 다음에 상품 데이터. 자, 오른쪽에 이 필드 목록이라고 하는 창이 열려야 되고요. 만약에 이 필드 목록 창이 없으면 어떡한다? 디자인 탭에 기존 필드 추가 클릭. 그죠? 그리고 모든 테이블 표시 선택하시고요. 테이블들이 보여요. 그러면 상품 데이터 테이블 두 번째 있네요. 왼쪽에 더하기 단추 클릭해서 필드 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상품명과 가격 필드만 넣는 거예요. 자, 상품명 더블 클릭, 가격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넣고 이제 하위 폼 만들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디자인 탭에 컨트롤 보시면 맨 끝에서 세 번째 거 하위 폼, 하위 보고서라는 컨트롤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신다 그랬죠. 자, 기존 테이블 및 쿼리를 사용할 거예요. 그죠? 자, 판매 테이블에 이런 필드를 포함하니까 기존 테이블이에요. 다음, 그럼 어떤 테이블? 판매 테이블이란 말이야. 그러면 눌러서 판매라는 테이블 선택하시고 필요한 필드 반기 넘겨주고요. 거래처 코드 넘겨주고요. 수량까지 넘겨줄게요.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목록에서 선택할 거냐, 직접 선택할 거냐, 이제 연결하는 필드 선택하게 돼 있죠. 이거는 그냥 기본값 놓착을 했어요. 다음. 하위 폼이나 하위 보고서의 이름이 뭐예요? 하위 폼의 이름이 판매 폼이에요. 판매 폼. 그죠? 여기서 이 상품 판매 폼이라는 이 전체 폼의 이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마침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시지 말 거 하위 폼의 이름이 판매 폼이고요. 데이터 시트 형식의 하위 폼을 만들라 그랬죠. 그러면 이 하위 폼의 폼 선택기 가로는 꿈자랑 세로는 꿈자 사이에 요 점을 클릭하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점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속성창으로 가야죠. 자,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 그래서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형식 탭의 두 번째 기본 보기가 데이터 시트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됐으니까 이제 저장하시면 되죠. 빠른 실행창에서 저장. 폼의 이름이 이제 상품 판매 폼이에요. 상품 판매 띄고 폼입니다. 확인. 됐죠? 자,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조금 길어요. 확인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5번. 손익분기점 계산 보고서에서 본문 섹션의 모든 컨트롤의 여백을 보통으로 변경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했어요. 자, 보고서 모든 컨트롤을 봐야 되니까 디자인 보기죠, 당연히. 자, 디자인 보기 할게요. 자, 디자인 창이 열리면 본문
섹션의 모든 컨트롤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전체가 되겠죠? 자, 전체를 쌀 때는 이 세로 눈금자에서 이렇게 세로 눈금자를 드래그하면 된다 그랬고요. 여백 어디가 있냐면 자, 정렬 탭으로 가야죠. 정렬 탭에 여백 조정 해서 지금 보통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자, 보통 그쵸? 됐고 빠른 실행해서 저장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프로젝트 6번에 출제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프로젝트 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프로젝트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7번 파일 열었고요. 작업 1번 성적 관리라는 폼에 이온 테마를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테마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성적 관리라는 폼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자, 디자인 탭에 여기 테마 그룹에 보시면 테마가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이온이라는 테마 클릭하시면 이온 테마가 적용됐습니다. 자, 창닫기 단추 누르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디자인이 변경됐으니까. 예. 해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두 번째 작업. 할 일 목록 요약 쿼리의 이름을 할 일 완료 목록으로 수정합니다. 자, 쿼리의 이름 수정하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시면 되죠. 자, 할 일 목록 요약이라는 쿼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이름 바꾸기 하신 다음에 할 일 완료 목록 엔터 하시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작업 3번. 완료된 프로젝트만 표시되도록 할 일 완료 목록 쿼리를 수정합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했어요. 그럼 일단 이 할 일 완료 목록이라는 쿼리의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자, 더블 클릭을 한번 해서 쿼리 보기를 해볼게요. 자, 완료 여부가 -1, 0, -1, 0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냐면 yes or no 의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필터 단추 눌러보면 yes, no, true, false 이렇게 돼 있죠. 자, 취소하시고 그러면 됐어요. 자, 여기서 여기 홈 탭에 보기 그룹에 가시면 이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완료 여부 여기에 조건이 뭐만 표시하는 거냐면 완료된 프로젝트만 표시하는 거예요. 완료된. 그러면 여기에다가 yes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엔터. 이 yes or no는 이건 텍스트가 아니죠. 논리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쿼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했어요. 그럼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럼 완료 여부가 -1 값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창닫기 할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 네 번째 문제. 성적 관리 폼에서 지역 코드 레이블의 컨트롤이 잘못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성적 테이블의 지역 코드 필드로 수정합니다. 자, 컨트롤 원본 변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디자인 보기로 가야죠. 자, 성적 관리 폼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디자인 보기. 자, 여기 완료. 그죠? 완료가 오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 속성 시트를 연다. 만약에 이 속성 시트가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의 속성 시트 클릭 하시고요. 자, 데이터 탭이에요. 그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이 지금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 걸 뭘로 바꾼다고요? 지역 코드 필드로 바꾼다고요. 그쵸? 예, 이 성적이라는 테이블을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서 지역 코드로 변경해 주시고 오류 메시지 없는 거 확인하세요. 자, 저장하시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프로젝트 7번 문제 완료했고요. 자, 모의고사 2회 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